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고 또 결과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임장은 못 가봤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린상가예요. 근린상가인데 한 개가 아니고 네 개입니다. 총 네 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왔어요. 한꺼번에 나왔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367이에요. 7367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이고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양덕동 이렇게 이제 땡땡 처리됐는데 이쪽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대지권도 넓죠? 30평. 당연히 상가가 크니까 그냥 한 층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층 다 그냥 통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0평 정도 돼요. 크죠? 이제 전체 다 나왔습니다. 전체 다 나왔고 감정가가 10억 2,600인데 한 번 떨어졌어요. 이때 물건을 봤어야 됐는데 제가 이때 물건을 봤어야 되는데 늦게 이제 봤네요. 4월 7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한 번 떨어져서 8억 2천에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사진 한번 좀 봐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 사진만 봐도 큰 건물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큰 대로변 사거리에서 거의 메인 건물 같아요. 메인 빌딩에 7층 701호 외 3개 호실인데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고 뭐 사진 보니까 독서실 같죠? 되게 뭘 잘 해놨어요. 프리미엄 스터디 센터 해서 안내 있고 뭐 사물함 같은 것도 있고 중문처럼 해서 처음에 들어온 출입구 여기 온도 체온하는 거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있고 스터디 룸도 있고 이렇게 호실별로 인테리어를 좀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갔어요. 경매 낙찰됐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걸로 따져보면 다 나온 거죠. 지금 다 나온 겁니다. 7층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은 권리 분석이랑 좀 그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였고 아래로 가보면 지금 감정 시점이 2020년 11월 20일이고 아까 120평 정도라고 했죠. 이렇게 다 호실이 나눠져 있던 거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좀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뭐 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이런 등등 일반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내거리 그 사거리이기 때문에 차량 접근 좋겠죠. 그리고 이따가 토지이용 계획서도 보겠지만 상업지고 주변이 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학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저 물건이 지금 독서실인데 그 물건 이외에도 주변에도 독서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볼게요. 사진 보면서 뭐 경계 구분 없이 일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70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내 데스크 뭐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말소 기준 권리는 15년이에요. 15년 8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1년 1월 28일인데 다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이고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배당 순위는 있고 뭐 하는데 배당금은 이건 없고 사업자 등록은 19년에 했어요. 19년 5월에 했고 확정일자도 했고 잘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어요.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도 했으니까 남는 게 있으면 배당 받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창원인데 창원시 상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봐서 그 보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드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금액이 크죠. 보증금 1억에 월 200, 5천에 150. 근데 지금 전체 다 쓴 거여서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 1억 5천에 월 350입니다. 350. 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타 내용을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 스터디 카페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 시설 공사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권리 분석에서 등기부 이거는 지금 요약된 거고 채권 최고액은 뭐 이거는 우리한테는 일단 그렇다는 거 그냥 참고 사항인 거고 10억 6천 근저당 이분이 이제 소유하면서 바로 대출을 받았죠. 10억 8천을 받았어요. 10억 8천을 받았고 지금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전세권 설정을 했고 1억 5천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기간을 몇 년으로 했죠? 4년 했네요. 4년?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 소멸이 되니까 의미는 없고, 소유를 하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을 테니까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 아래 건 다 소멸이 돼요. 누가 근저당 이제 농협에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유치권 여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이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3억 3천만 원 유치권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는 아닙니다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한 99% 정도는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등기부 좀 요약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입찰을 하시려고 하시면 등기부를 떼서 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 이건 지금 유료 정보지죠. 법원 경매 들어가면은 감정평가서랑 다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살펴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소유자가 있고 그 외에 있는데 뭐 대출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내용들 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경매가 낙찰이 되면 다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누가 이제 뭐 경매 개시했는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현황조사서를 봤었을 때 이분이 뭐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당 경매로 나온 것들은 이거여서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대차 관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에 스터디 카페, 그리고 뭐 보증금, 뭐 3분의 1은 뭐로 쓰고 있고, 뭐 3분의 2는 뭐로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증금 1억 5천에 월 350,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똑같아요. 보증금 1억 5천, 그리고 월 해서 350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최선순위 설정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이게 다 뒤쪽에 있죠. 날짜가 다 뒤쪽에 있어서 소멸이 돼서 크게 우리가 낙찰 받거나 입찰을 들어갈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배당 표인데, 말소기준 권리도 권리지만 이제 배당됐을 때 어떻게 되냐, 미배당 금액이고, 이게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에서 근저당, 이게 가장 먼저 받아가겠죠. 날짜로 따져봤을 때. 근데 이 사람도 다 못 받아가요. 그 금융권에서도.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못 받겠죠. 날짜 순으로 따져봤을 때. 못 받을 거고, 심지어 지금 임차인은 보니까 인도명령 대상자로 나와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일단 그렇게 돼서 그 전세권 설정은 했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금 뭐를 요구를 했죠? 유치권, 공사대금 3억 3천, 그리고 보증금도 날리게 생겼어요. 1억 5천. 당연히 이분도 경매가 된 거를 진작에 알았을 겁니다. 진작에 알고 경매 개시가 되는 거를 아는 과 동시에,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임장을 가봐야 돼요.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유치권 신고도 하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운영은 하더라도 월세는 안 좋겠죠. 왜냐면 경매가 개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추측으로는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유치권 3억 3천, 보증금 1억 5천. 근데 여기서 유치권을 우리 낙찰자나 매수자가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아마 보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임대 계약을 한 건데, 제가 제 거 계약서를 스캔했습니다. 스캔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는데,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보면은 다 이거는 그 소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뭐 민법에 의해서 그냥 나온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라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꼼꼼히 뭐 2조, 3조, 4조, 5조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5조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상가를 임대를 해서 내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고
임대인도 오케이 하죠. 오케이를 하지만 유치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상가나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유익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법률 용어니까 좀 어려운 건데, 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유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아니라 상가의 경우는 유익비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인정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원체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값어치가 올라갔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이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이 들었다 하더라도 유익비로 인정이 안 될 권위와 추가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 당시 이 내용으로 하여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인테리어로 인한 어떤 이런 부분은 제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찾아본 건데 94다의 20389를 보면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방금도 약정을 한 경우죠. 임대차 계약. 그랬을 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다. 이거는 지금 판시사항이지만 판결이 나왔죠, 여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집주인이 개축이나 변조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걸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하여금 그런 거를 어디서도 볼 수가 있냐면, 배당 요구를 했죠.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판례로 하여 아마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제가 100%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치권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제가 왜 이 물건을 말씀을 드렸냐면, 수익률이 상당해요. 저거는 거의 통상가거든요. 통상가죠. 지금 8억 2천입니다. 8억 2,080이에요. 8억 2,080인데 8억 2,080, 80% 해볼게요. 그냥 80% 잡고 대출 금리 3.5 잡았어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350, 8,200만 원이 아니죠. 8억 2천이죠. 수익률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월세가 이자 내고 150만 원이 남고 수익률이 35%. 이거는 지금 최저 입찰 금액으로 제가 적은 거고, 당연히 이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동일하게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을 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만 하는 거예요. 예상만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임장을 가서 이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분이 만약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겠죠. 동일한 조건이 될지 아니면 아닐지, 아니면 이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상가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로드뷰도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 사거리예요. 여기 사거리인데 보시면 이겁니다. 학원도 있고 학원이 많네요. 필라테스 학원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학원, 약국, 병원, 스터디 카페. 여기도 보면 바로 건너편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스터디 카페, 학원. 다 스터디 카페네요. 여기도 스터디 카페, 학원, 여기도 학원. 주변에 학교가 괜찮은 학교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상황이 이래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신건에 바로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 같은 경우도. 근데 시간이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지금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월세가 지금 350이죠. 350인데 100 곱하면 3억 5천이고 3억 5천. 근데 지금 보증금이 1억 5천이죠. 5억이 5억이죠. 환산보증으로 5억 나오는데 곱하기 하면 10억이죠. 이 상가가 10억 정도의 가치는 해요. 최소. 이렇게 그냥 임대료만 따져봤을 때. 근데 지금 8억 2천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임차인분이.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제가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임장 가보시고 또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떠나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관리비가 미납돼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보심이 가장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